슬기로운 의사생활 8회에서 유연석과 신현빈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고됐다. 23일 방송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겨울은 안정원을 찾아가 저녁을 사달라고 졸랐다. 안정원은 다 같이 회식해요 라고 답했다. 장겨울은 단둘이박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라고 말해 정원을 놀라게 했다. 이에 앞서 장겨울은 정원이 영화를 보여달라는 배준기의 말에 흔쾌히 응하자 두 사람의 관계를 궁금해했고 선우이수는 단둘이 밖에서 저녁도 먹었다고 말해 겨울을 신경쓰이게 했다. 8회 예고에선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예고됐다. 안정원과 더 깊어진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장겨울 마음을 몰라주는 양석형에게 섭섭한 추미나 김준환으로부터 헛되게 혼나고 개인적인 일로 고뇌에 빠진 도제학의 모습이 그려졌다. 또 김준환의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이익준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선에는 진심을 다한 공감과 위로가 가득했을 것이다. 이들처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환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꾀병 환자도 존재한다. 불법을 저지른 산부인과의 양석형의 아버지 양태양은 경찰의 소환을 대비해 VIP 병동에 입원한다. 분노한 석형의 엄마 조영애는 병실을 찾아와 상간녀 김태연에게 구정물을 끼얹고 미쳤냐고 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 걸레를 내던진다. 영애의 분노는 이들이 석형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영애에게 석형은 상처받은 또 다른 나인 동시에 자신처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나이기도 하다. 태양과 태연은 살펴야 할 것을 살피지 않는다. 이들은 영애와 석형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을 것이며 나아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석형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의 행태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때문에 영애의 다소 과격한 응징은 기난을 부르기는 보다는 통쾌함을 자아낸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자신들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두 사람에게 마땅한 처분이다. 영애의 고통스런 시간을 떠올린다면 그녀의 행위를 품이 따위를 운운하며 재단질할 수만은 없다. 영애의 지난 시간 역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익준의 환자와 다르지 않았다. 뻔뻔한 두 사람의 행태는 나날이 내상을 더욱 깊게 했을 것이며 남편을 향한 증오심은 그녀 자신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었다. 영애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는 과정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통과의 개처럼 여겨진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허용된 선에서 표출되는 영애의 분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잠시의 통쾌함이 한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완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되돌아선 영애는 그들을 미워하는 시간 속에 방치되었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분노할 테지만 여전히 자신의 곁을 지키는 다른 존재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석형을 위해 움직이며 영애의 치유는 시작되었다. 태양과 태연은 다시 율제종합병원의 모습을 드러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인 태연과 산부인과인 석형의 관계는 심상치 않을 이들의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 어떤 상황이든 석형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겠지만 앞으로 그가 얻을 성찰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미워하고 아파할수록 불행해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일 뿐이다. 익준의 환자처럼 이미 상처받은 자신을 더욱 학대하고 시홍의 환자처럼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석형 엄마처럼 쓰나미와도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가장 힘든 건 자신이며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고개를 든다면, 그 고개를 조금 돌린다면 아파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나의 회복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보인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하는 일이며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나와 비슷한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보며 나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런 안도감이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 이면에 행복과 기쁨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7회는 성인의 간을 아동의 신체에 맞춰 이식하는 어려운 수술로 시작된다. 수술을 집도한 소아외과의 안정원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환자의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원에게 거듭해 감사를 표현한다.
정원은 자신이 한 일은 수술뿐이며 실상 이들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간을 기증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원의 대답은 잊고 있던 존재를 일깨운다. 환자의 부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 다른 곳에는 슬픔의 눈물이 가득했을 것이다. 나가 있고 너가 있듯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심리적인 고통과 슬픔이 가져오는 커다란 불행 중 하나는 아픈 자신과 저 너머의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타인은 새로운 눈이 되어준다. 건너편에 존재한 또 다른 나는 아픈 나를 직시토록 하며 떠올리지 못했던 삶의 다양한 장면을 환기시킨다. 때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만다. 살다 보면 입중과 치용의 환자들처럼 어떤 이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아파하는 나 자신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아프다. 그러니 그만 좀 하라는 핀잔 섞인 타박이 결코 아니다. 나는 아프기에 위로가 되는 존재이다. 나를 외면하는 것은 곧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처받은 또 다른 나가 건너편에 존재한다. 어쩌면 너는 아파하는 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위안이다. 더욱 단단해진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망가짐을 불사하는 코믹 연기부터 안방의 눈물을 뽑아낸 감성 연기까지 결혼과 출산으로 더 확장된 김태희의 연기 세계는 김태희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데뷔 이후 크고 작은 연기력 논란에 시달려왔지만 가수 겸 연기자 B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5년 만에 선택한 안방 복귀작에서 김태희는 단단해진 연기 내공을 입증하며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높였다. 김태희는 하이바이 마마에 대해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작품이라고 되돌아봤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만난 작품이라 모성애에 대해 공감과 이해가 됐다는. 그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작품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태희는 딸 서우와 붙는 모든 신이 엄마라서 한층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신은 16회 마지막에 서우를 두고 떠나는 신이었다며 대본을 처음 받아보고 그 신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신만 남겨두고 대본을 봤다. 촬영 직전에 차 안에서 대사를 숙지하고 힘든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찍었는데 촬영 후에도 계속 슬펐다고 고백했다.